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 0.87% 빠져서 2347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하락을 했고요. 네, 그래서 계속 지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어제 하루 반등한 것만 있었고 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. 오늘도 하락폭이 뭐 작지는 않았죠. 0.87% 이렇게 빠져서, 네, 그래서 2340대인데 전 저점이 2270대였죠. 네, 그래서 또 전저점 가기까지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. 지금 보면 전저점 2270대, 네, 7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네요. 간밤에 보면 뭐 미국 증시 또 빠졌죠. 네, 다우가 3만 1000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1% 정도 빠져서 3만 700 이렇게 됐고요. 네, 나스닥도 0.9%. 네, 거의 뭐 비슷하게 빠졌습니다. 오늘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0.75냐 1%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시장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조금씩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. 또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봐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1396원 이렇게 됐는데 또 1400원이 가깝단 말이죠. 네.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는데도 지금 이렇습니다. 네, 그래서 통화 스와프가 만약에 뭐 안 되면 또 더 올 거고요. 네, 된다고 해도 좀 그런 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반영이 돼 있으면 좀 더 떨어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, 네, 생각보다 지금 떨어지진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채권 금리들도 보시면 10년물이 이제 3.9가 넘어갔고요. 네, 미국 2년물도 원래 뭐 3.9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었죠. 4%가 거의 눈앞에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주식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. 떨어지기는. 지금 뭐 채권 금리가 이렇게 거의 4% 가깝게 되다 보니까 웬만한 채권 뭐 4%, 5% 굉장히 지금 찾기가 쉽고요. 뭐 트립 더블 A나 이 정도 등급 되는 경우도 지금 4%가 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를 찾아봐도 4% 넘는 게 이제 잘 보일 거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도 4%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데 주식이 지금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굳이 지금 사야 되나? 뭐 이런 생각인 거죠. 그렇지만 이 가치 지표로 봤을 때 주식이 지금 굉장히 매수 기회인 거는 맞습니다. 지금 보면 코스피가 PBR이 0.9고 PER이 6대인데 이렇게 지금 낮은 수치가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. 네. 이 코스피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보면 PR이 거의 15배 뭐 이렇게도 갑니다. 예, PBR로 봐도 막 1.2배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0.9배는 굉장히 좋은 수치기는 하죠. 예, 그래서 분명히 장기적으로 이제 주식을 가져가기에는 좋은 가격인 거는 맞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언제 올라오냐 이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직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주요 종목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 적점을 이렇게 깨고 있어요. 오늘도 또 저점을 깼습니다. 55,000원까지 빠졌었고요. 참 어렵네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이 회사의 업종이나 실적도 문제긴 하지만은 참 이 CEO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참 문제긴 해요.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그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좀 기다리면 이렇게 그래도 올라오겠지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
참 이거 계속 가져가기에도 어려운 주식인 거는 맞습니다. 이렇게 지금 가격이 약하다 보니까 참 지금 점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을 것 같아요. 예, 뭔가 지금 주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좀 빠졌고요. 네,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. 네,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약했을 때 삼성전자 네이버가 계속 약했었고요. 자동차 주식이 조금 버텨줬었는데 자동차 주식이 보면 오늘은 같이 안 좋아요. 네, 현대차도 빠졌죠. 현대차도 저번에 20만 원대 이제 살짝 올라가서 안착하는가 싶더니만 뭐 다시 그냥 20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어 네,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것도 지금 빠져 있고요. 2.4% 이렇게 빠지고 있죠. 네. 음, 네, 그래서 오늘 어쨌든 밤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좀 파월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. 예,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약하긴 한데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참 올해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힘드네요. 결국에는 올해 이렇게 반등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이제는 뭐 내년을 이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내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. 어쨌든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이제 전 세계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 또 기업들이 적응을 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업이 잘 적응을 해 나가서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것들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은 상당히 좋아요, 지금.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도 보면 정말 괜찮거든요. 네, 애플 같은 주식 보면 올해 거의 안 빠졌죠, 보면. 올해 한 5%나 빠졌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300달러 이렇게 훌쩍 넘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저번에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상당한 수익권입니다. 뭐 200달러 대 이렇게 초반대까지 빠졌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한 회사들은 좋습니다. 좋기는. 근데 이제 종목을 그만큼 이제 잘 골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다 안 좋기 때문에 어, 참 그러네요.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좋은 회사가 뭐 이런 자동차 섹터였거든요.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 쪽인데, 일단은 지금은 이런 지수가 저점을 깨는 상황에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. 좀 더 이제 그 상황이 풀리면, 이런 쪽이 다시 주도를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, 뭐 그런 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